갱년기는 질환이기보다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균 폐경을 맞이하는 시기는 만 49.5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도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있고요. 가장 나의 폐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나의 어머니의 폐경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어머니가 폐경을 일찍 할 경우에는 딸도 폐경을 일찍 하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가 폐경 시기가 늦게 되면은 딸도 비슷하게 늦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내분비계, 교란물질, 항암제, 수술, 그리고 기존 갖고 있던 본인의 자궁질환, 이런 요인들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경이 오기 한 4, 5년 전 되면은 갱년기는 실제 폐경 오기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이 된다. 갱년기 들어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배에 살찌는 복부 비만입니다. 예전과 분명히 똑같이 먹고 활동도 똑같이 하고 했는데 왜 더 피곤하고 복부에 더 지방이 더 많이 생길까? 이게 갱년기의 첫 번째 사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위와 추위를 번갈아 느끼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수면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고요. 조금 더 갱년기가 더 진행하고 폐경이 실제로 오게 되는 무렵 되면은 관절통이 오거나 근육통, 우울증, 피부 노화, 질건조증, 골다공증, 그리고 갑상선 질환, 고지혈, 고혈압, 이런 질환들이 차례로 또는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서 어떤 분들은 이 중에 10가지가 있으면은 대부분 다 나타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두 가지만 나타납니다. 건강관리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굉장히 전신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갱년기 증상, 갱년기 질환들을 많이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갱년기를 잘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평소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40대 중반 이후로는 갱년기를 대비하는 갱년기 검진을 일단 해보실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궁암 검사, 자궁 초음파, 균 검사, 여성 호르몬 검사, 고지혈증, 갑상선, 혈압, 골밀도 검사, 즉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과 여성 검진의 항목을 더해서 진행하는 것이 갱년기 검진이고요. 갱년기에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을 미리 대비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와서 검진받고 치료받고 이렇게 의학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은 평소 가족과 친구들 간에 유대를 튼튼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요즘 코로나라서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해야 되고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마 이런 부분이 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갱년기 여성들이 실제로 우울과 불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갱년기가 됐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서 많이 우울하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약간 자기 상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털어놓거나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친구와 가족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주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평소에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취미를 같이 한다던가 가족 간에 식사를 한다던가 때때로 자주 전화하는 그런 상대가 있다던가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처음에 작게 시작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점점 쌓이는 경우에는 고립된 노인의 그런 상황으로 빨리 가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당연히 만들면 안 되겠죠. 주변 가족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갱년기 여성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동하는 습관인데요. 같은 50대, 같은 60대인데 특별히 더 활기차고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뭐 하냐고 하면은 보통 주 1회 이상 산에 몇 시간 갔다 와요. 시간적으로 경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라운딩을 자주 다니신다. 그리고 나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조금 해가 없을 때 시원한 시간에 걷기 운동을 한다. 이렇게 운동을 그냥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력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야외에서 하는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 일정 기간 일정 시간 적어도 땀이 좀 날 정도의 강도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제가 봐도 굉장히 놀랄 정도로 차트에 있는 나이랑 환자분 나이랑 맞나 확인할 정도로 젊게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 동안에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없는 경우에는 심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진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앞서서 갱년기가 됐을 적에는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인 가족 간의 대화 지지가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활습관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사실 갱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 잠을 너무 못 자서 다음날 일을 할 수 없다, 밖에 외출을 했는데 땀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서 밖에 외출하기 두렵다,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하고 질건조증과 통증이 너무 심하다 등등 갱년기 증상이 상당히 심해서 내가 평소 생활을 못하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호르몬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권장됩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의학적으로 유방암의 병력이 있거나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르몬 치료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유방암 환자나 난소암 환자가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유사 약제로 갱년기를 치료할 수 있고, 질건조증과 같은 그런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요즘은 레이저 치료들이 또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찾고 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건강하게 갱년기를 보낼 수 있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트리니티 TV의 정난희 원장이었습니다.